자, 이번에는 오늘 선생님 마침 목장이 젠슨 황에서 스티브 잡스로 가. 잡스의 상징이 뭐야? 폴라티에, 회색 폴라티에 청바지에 신발은 뉴발란스. 뉴발거 뭐 530인가? 아니 나는 아니고 그 스티브 잡스가 뉴발란스 530인가 그걸 신어가지고 그 530 시리즈가 역대급으로 비싸졌잖아. 상징이죠, 상징. 자, 스티브 잡스는 used analogy. analogy 뭐야? 비유야, 비유. 비유를 썼는데 비유가 핵심 소재야. To get people. 기억나는 거 뭐라고? to 부정사이긴 하지만 get 목적어 to 부인. 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하게 하려고. embrace 뭐하다? 포용하다. 포용한다는 건 무슨 개념이야? 뭐 이렇게 우물거려? accept. 거부감 없이 뭐하게 하려고? 받아들이게 하려고야. 뭐를? 새로운 기술을. 잡스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새롭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어. 비유. 비유법이란 표현을 썼다는 게 아니야. 어떤 비유를 썼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이 개인용 PC지. PC와 애플이지만 그 뭐야 맥북이지만 사실은 그 컴퓨터 화면 마우스로 조작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었단 말이야. 컴퓨터 발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worked in physical world 어디서 일했어? 물리적인 세상. 즉 서류 같은 거 작업 다 어떻게 했어? 실제로 써서 철하고 했겠지, 그지? 응? We use the paper.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이를 사용하고 펜을 사용했고 물리적인 파일 폴더를 썼다고. 종이와 펜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면 그거를 있잖아, 철하는 이 폴더 이런 걸로 사용했다고 등등으로.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발명되고 가상의 세계에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달랐던 거야. 조금씩 변한 게 아니고 급하게 넘은 거야. 급하게. 즉 적어도 진짜로 급하게 변한 게 아닌데도 실제로 그래 보였다고. 급격하게 다르게 변한 것처럼 보였다고. 그럼 사람들이 원래 익숙한 걸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새로운 컴퓨터를 초창기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잡스는 어떻게든 그걸 잘 받아들이도록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완전히 다른 기술이지만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겠지. 비슷하다는 게 뭐야? 비유야, 비유. 이거 어려워 보이죠? 사실 옛날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어잉? 어잉? 뭐 선생님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니네 그래서 그 패드나 이런 거에 사실은 터치 무슨 형태로 만들어? 터치 펜으로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가 패드에다 이렇게 쓰고 하는 게 대부분 힘은 없지만 펜의 형태로 돼 있지 않아? 근데 펜 형태가 아니어도 되잖아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서 뭐 손에 끼우는 어떤 고리 형태가 되고 오지. 꼭 손으로 쥐는 펜이 아니라 패드에 터치만 되면 되니까 다른 형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잡고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써도 되잖아 사실은. 되니? 근데 왜 꼭 펜의 형태를 만드느냐? 원래 종이에 쓰던 펜의 형태랑 같이 만들어줘야 패드에 쓸 때도 종이에 쓸 때처럼 거부감 없이 쓰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비유야. 그래서 이 사람 컴퓨터 기술을 사람들한테 빨리 embrace 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비슷한 거야. 비유를 써야 돼. 잡스가 그 당시에 그래서 이해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physical office.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사무실들이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가상의 사무실과 비슷하다는 점을 이해했어.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작업 공간을 만들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공간과 유사점이 있다라고 이 잡스가 이해를 한 거야. To win over the masses.
대중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시지가 엄청난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잡스는 끌어냈다. 강력한 비유를 전통적인 작업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무엇과 새로운 그 친숙하지 않은 가상의 작업 공간. 자, 강력한 비유인데 사이에 있었어. 그 전통적인 작업 공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with를 썼어. and를 써도 상관없어. between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익숙한 전통적 작업 공간과 그리고 새롭고 아직은 친숙하지 않은 가상의 작업 공간 사이에 강력한 비유를 이끌었다. 유사점이 있는데 그걸 강조했단 말이야. 자, in the pre-computer. pre가 뭐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전이지? 컴퓨터 작업 공간 이전의 시대에서 아이디어가 were written, 종이 위에 쓰여졌을 때 그걸 뭐라고 불렀어? 그냥 종이가 아니고 거기에 내가 어떤 생각을 적었다. 그럼 뭐라고 불렀어? 문서라고 불렀었지. 문서. 그치? 근데 when those documents, 그런 문서들이 필요로 했을 때, to be stored, 저장이 될 필요가 있었을 때 그것들은 put in a folder, 일명 어디에 집어넣었어? 물리적인 공간에서 쓰던 것도 폴더였지. 폴더. 자, 그리고 그 폴더들은 어디에 유지됐어? 그 저거 폴더 만들어서 책상에 넣었지, 그지? 책상에 넣었잖아. 책상에 넣었잖아. 자, 이 세 가지 용어가 컴퓨터에도 있어 없어 지금? 있지. 내 문서, 폴더. 그 말이 원래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언어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해서 잡스는 니네 평소에 쓰던 문서 있지? 그걸 컴퓨터에서 똑같이 문서라고 말하는 거야. 폴더 있지? 똑같은 폴더야. 그리고 우리 컴퓨터를 뭐라고 불러? 데스크라고 불러. 그래서 데스크탑. 컴퓨터 화면 자체가 데스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이렇게 책상 위에 서류로 만들어진 폴더를 이렇게 쌓아놓는 것처럼 이게 바탕 화면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폴더들이 여기에 탁탁탁탁 나열돼 있지? 이걸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고 문서가 있고. 이거 똑같은 거네. 컴퓨터로만 하는 거네. 그게 유사점이야. 그걸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방식만 바꾸면 되지. 옛날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야. 됐니? 성공한 거지.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었다고. 그 컴퓨터에 있는 이거를 아이콘 자체도 그 폴더 아이콘이 아니라 다른 아이콘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고. 컴퓨터는 처음 나온 거니까. 그럼 무슨 감이 들겠어?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이 들겠지. 너무 라디컬한 거니까, 그지? 근데 익숙한 걸로. 그치? 아이콘도 그렇게 서류, 지금도 그렇잖아. 서류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아? 파일 하나는? 그리고 이걸 묶으면 진짜 폴더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아이콘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단순한 것도 이미 잡스의 계획에 다 있었던 거지. 자, 문서와 폴더와 데스크탑들은 다 용어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잡스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 더 쉽게 뭐하기?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이야.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뭘 통해서 새로운 기술도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 유사점이지. 유사점이라는 게 뭐야?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지. 다음 몇 번이야? 1번. 친숙한 용어를 써서 거부감이 들게 하지 않고 유사점을 보여주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휴대폰. 이게 뭐야? 이 세로 폴더 말고 이렇게 만들어. 이것도 우리가 책을 펼 때 이렇게 펴는 방식이 익숙하니까 휴대폰도 이렇게 펴는 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기술력이야, 기술력. 자, 그래서 parallel. 이거 내가 외울 때 어떻게 배워? 그래서 parallel. 짝대기 두 개 무슨 선이야? 수학 시간에 이 짝대기 두 개 이렇게 나오면 무슨 선이라고 그래? 평행선. 이 parallel이 평행이란 뜻이야. 만날 수 없으나 계속 비슷한 형태로 가는 거 있지? 이게 analogy야. 유사점. 유사하다는 게 뭐야?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지. 누구 사이에 있었어?
물리적이고 물리적 작업 공간과 가상적인 작업 공간 사이에 그 유사점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보인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꼭 폴더 모양을 컴퓨터 화면의 아이콘 모양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 유사점이 보이기 시작하잖아 너희들한테. 오케이? 앞으로 그러면 공학도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도 어떤 걸 생각해야 돼? 이전에 쓰던 기술과의 무슨 점을 고려해야 돼? 유사점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가급적 불편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 아이폰에도 어떤 기능이 있어? 홈 버튼이 옛날에 있었지. 물리적으로 홈 버튼이 있었잖아 아이폰에. 저기 휴대폰에. 홈 버튼 없어졌지 아이폰. 그렇지? 근데도 지금 옛날에 지금은 거의 이제 익숙해졌지만 홈 버튼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그 기능이 있었던 거 알아? 화면 속에 홈 버튼 만드는 거? 가상 홈 버튼. 아이폰 사용자들 아니야? 원래는 옛날 아이폰이 화면 액정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홈 버튼이 따로 있었잖아 물리적으로. 그지? 근데 요즘은 이게 없어지고 전체가 화면이 돼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설정해 보면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거부감이 될 수 있으니까 설정에 누르면 여기에 화면 속에 가상의 그 터치 홈 버튼이 생긴다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쓰면은 예전에 쓰던 거랑 유사하니까 거부감 없이 쓰겠지 일단. 그지? 그런 식으로 기술을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익숙하게. 응? 너무 파격적인 기술은 사람들이 쉽게 거부할 수 있으니까. 되니? 무슨 소리야? 영미 아까부터 누굴 업고 있는 거야? 네? 공포가 느껴지지 않아? 헤이! 아! 나! 23번은 좀 쉽고 24번 중요해. 이것도 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24번. (3점짜리였어) 재미도 있으니까 잘 봐. When we get an unfavorable outcome. unfavorable 어떤 거니?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결과를 얻을 때 내가 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시험 후에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져. 마음에 안 드는 결과. 장상우 네? 몇 점 맞았어? 망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결과야. 이런 결과를 얻을 때면 in some ways 어떤 방식으로 last thing we want to hear is that process was fair. 재밌다 이거.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것이야.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마지막 것이 그 과정은 뭐였다? 과정이 어땠다? fair. 과정이 뭐였다? 공정했다.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마지막 말은 뭐야?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어쩔 수 없이 듣는다면 마지막에 듣고 싶은 거야. 그럼 뭐야? 안 듣고 싶은 얘기야. 그게 뭔지 알아? 과정은 공정했다. 자,
우리 장상욱이 영어 시험 봤는데 4등급 나왔어. 그때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뭔 줄 알아? 이번 시험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야, 이번 시험 공부한 대로 딱 나오지 않았냐? 어떤 거야? 시험 방식 자체가 대단히 공정하고 제대로 나온 거지. 근데 나는 뭐 했어? 망했잖아. 그럼 결론은 뭐야? 내가 병신이다 이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얘기해볼까? 결과가 안 좋아. 듣고 싶은 말이 뭐야? 결과는 안 좋은 건 똑같아. 근데 듣고 싶은 말은 뭐야? 요번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좀 잘못 냈어 이거야. 그럼 뭐야? 과정이 시험이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지. 이상한 거 많이 나왔지. 그래서 너네 시험 끝나고 나면 제일 친구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이거라니까. 야, 우리 요번 시험 이상하지 않았냐? 시험 문제 이상하게 됐어. 애들 다 이상하대. 그럼 뭐야?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단 얘기잖아. 그럼 나 빠져나갈 수 있잖아. 내가 병신이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과정이 어떻다, 공정했다는 말이야. 자아에 손상을 줘. as 가로쳐. 도우, 올도우도 있지만 도우가 양보지. 주어, 비동사, 주격, 보어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주어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번역할 거 아니야? 요게 as 도치라 그래서 앞에 as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데 이 주격 보어를 여기다 넣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넣고 주어, 동사를 쓰게 되면 뜻이 똑같아. 예를 들자면 저거 똑같은데 비록 그녀가 행복하지만 이런 표현을 빠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써도 된다. 알겠어? 이래도 양보라고. 그 대신에 여기다가 뭘 써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as 주어가 길어. 수식어고 is 이렇게 나온다. 그럼 is 다음에 있어야 될 게 outraging이지. 분노를 준다는 게 아니라 빡치게 하는 거야. 당연히 뭐가 우리에게 빡침을 주겠어. 좋아. unfavorable,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와 불공정한 과정. 기분 나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데 내가 결과도 당연히 안 좋았어. 배우지도 않은 거 시험 문제 나와서 시험을 망했어. 일단 기분은 좋진 않지. 근데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니까 기분이 그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뭐야? 시험이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비록 이 조합은 분노를 일으키지만 이 조합은 또한 우리한테 이것도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줘. 그 분노와 함께 뭐를? 위로와 위안이라는 보상도 갖다 줘. 어디서 우리가 위로와 보상을 느끼는 거야? 결과는 안 좋다니까 무조건. 거기서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건 과정이 어땠다? 불공정했다 이거야. 되니? 오노라고 알아? 오노? 안톤 오노? 네. 옛날에 우리 김동성이라는 쇼트트랙 선수를 쇼트트랙 선수가 이렇게 딱 1등하고 있는데 오노라는 애가 부딪히지도 않았어. 안톤 오노라는 그 미국 대표 선수, 일본계 미국인데 부딪히지 않았는데 그때는 비디오 판독 이런 게 없었거든. 옆에 붙어가다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헐리우드 액션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심판진들이 터치가 있었다. 그래서 김동성 탈락시켰다고. 그건 뭐야?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지.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 김동성, 네가 안톤 오너가 저거 액션을 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확증되니까 과정이 공정치 못한 거지. 김동성이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아니까. 금메달 못 따서 괴로워 빡친 건 맞지만 그래도 일종의 위안은 돼야 안 돼. 내가 실제로 죄를 미뤄뜨린 게 아니다라는 거. 과정이 저걸 판독을 못하다니 이런 거야. 오케이? 젖잘싸가 되는 거지. 젖잘싸 알지? 지는 기분 더러워.
하지만 내가 뭔가 불공정한 처벌을 받아서 졌다 그러면 그건 더 형평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능성, attribute to 까먹었으면 혼나는 거야. A가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 B가 뭐야? 원인.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만은 아니고 A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 또 똑같지? 수동태니까 나가고 BPP 되고 to be 똑같다고. 그래도 얘는 결과 원인이야. 자, 요걸 넣어서 해석해봐. 전치사니까 동명사로 쓰긴 했지만 나쁜 결과가 A, to, B 나왔지? 그러면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 했을 때에는 결과는 안 좋고 지금까지가 말 결과는 안 좋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거지. 그때 이런 가능성이 생겨서 위한 효과를 받는 거야. 어떤 가능성? 그 나쁜 결과라는 것이 누구 탓이다? something. 어떤 것 때문이다. 원인. 그 원인은 우리와 다른.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 원인이 아닌 거지. 나는 제대로 했는데 나쁜 결과가 오는 게 나 때문은 아니다. 나 말고 다른 원인 때문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저기 듣기 못하는 애들이 맨날 그러잖아. 듣기 시험 망치고 뭐라 그래? 음질이 안 좋았어요. 이래야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듣기 평가 점수는 나쁘지만 내 탓이 아니라 학교에서 방송을 잘못 틀어줘서 그렇다. 영석고 애들 그런 얘기 했잖아. 니네 학교 스피커가 안 좋다며. 듣기 평가할 때마다 지직거린다며. 그럼 듣기 평가 성적이 안 좋아도 그 안 좋은 음질의 탓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We may reassure. 그러니까 니네 시험 보고 나면 하나만 예를 들게. 모의고사 같은 거 뭐 수능 시험을 보고 고3 수험생들이 망했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저녁 때 보도가 나오는데 이번 국어는 물 수능이었다. 이런 뭐야? 이 효과가 없어. 시험 망쳤는데 갑자기 저녁 때 뉴스에서 역대로 가장 어려웠던 영어 시험으로서 이번에 1등급의 학생들이 뭐 5%도 안 되고 정말 불수능이라고 부를 정도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점수가 나빠도 무슨 효과가 느껴져? 다행이다 이렇게 느껴져.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평가위원장 잘렸잖아. 하여튼 그런 거야. 우리는 may reassure 안심시키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어. 어떻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bad 결과가 뭘 믿어? 우리의 bad 결과가 아는 사람 빨리 얘기해. have to do with 뭐였어? 한 사람이라도 말할 수 있게. have to do with. 은성이 눈 피하다가 딱 마주쳤어. have to do with. have to do with. have something to do with도 있고 have nothing to do with도 있고 여기서 have little to do with. 은성아 기억 안 나? 뭐뭐와 이거 무조건 해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관련이 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관련이 있다. 근데 little이 뭐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냥 관련이 있다 없다? 저 little 대신에 nothing 써도 돼. 관련이 없다. 자 위에서 얘기한 거잖아.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안심되지 않겠어? 우리 자신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우리 실패가 관련이 없다. 우리랑 관련이 없고 이번에 뭐야? have everything to do with야. 완전 관련이 있다지. 우리랑은 관련이 없고 완전 무엇과 관련이 있어서 나쁜 결과가 나왔다. 그 부당한 과정 때문이다. 그럼 안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군대 갔을 때
훈련소 4주가 딱 끝나면 저 3명을 딱 뽑아가지고 요새는 특급 전사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휴가를 줘. 원래 신병 교육 때 끝나면 휴가가 없는데 4박 5일 휴가를 준다고. 얼마나 그때 휴가를 가고 싶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사력을 다해가지고 막 모든 훈련에 참여했어. 그래서 막 거기에 이제 단장 개념으로 이제 소선이라는 것도 하고 한 50명 대표로 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사격도 뭐 완전히 백발백중 다 하고 막 했어.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 이제 위에 선임병 기관병이라서 우리 조교 한 명이 야 선생님 재밌나? 너 휴가 갈 것 같은데? 이러고 간 거야. 점수가 좋아 이런 거야. 그래서 간다 기대했어 이제. 근데 갑자기 그 휴가자 발표를 하는 날 당연히 나는 내 이름을 부를 줄 알았는데 3명 부르는데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나는 분명히 점수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데 갑자기 또 그 조교가 나한테 오더니 야 너 와봐. 따로 얘기해 주려나? 담배를 하나 툭 주고 피워. 야 너는 진짜 오자마자 군대 적 갔다는 거 바로 경험하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번에 임마 그 저기 군단장 조카하고 뭐 대대장 친척하고 하고 해서 3명 다 끝났어 이런 거. 걔네들 백으로 간다는 거야 휴가를. 그러니까 당연히 3명 보냈는데 걔 백으로 3명이 위에서 군단장이 이번에 우리 조카하고 훈련 마쳤는데 어떻게 휴가 안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게 3명인 거야. 그걸 딱 들으니까 내가 그때 어땠는지 하면 개빡치는 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왜 내가 기분은 더럽지만 위로가 느껴진 거야? 내가 훈련을 잘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 과정이 불공정하니까 나는 기분은 더럽지만 위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만약에 야 너 임마 휴가 가려는데 점수가 개판이야 이러면 뭐야? 내가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조교가 점수는 좋았어. 위에서 누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까 얘기한 컨설레이션 이펙트야. 위로 효과가 있다는 거지.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 사실은. 그러면 봐봐 극단적으로 가면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나온 결과도 자꾸 누구 탓을 하게 돼. 과정 탓을 하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나중에 거지같이 어른 돼서 거지같이 살면서 누구 탓을 하겠냐. 분명히 그건 자기 탓인데 뭐라고 탓하겠어? 이 세상이 족같아. 그게 알코올 중독자들 길거리에서 그런 거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니까. 먼저 얘기하겠어? 지금처럼 니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에 붙겠지. 근데 공부 안 하고 떨어진 새끼들이 대한민국 교육 거지 같아. 이런 교육제도에서 맨날 교육제도만 탓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니까. 알지? 충분히 이해됐지? 알지? 그럼 답을 찾아야 돼.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만약에 과정이 공정하다면 어떨 것 같아? 최악 아니야? 결과는 뭘로 고정시켜놨어 지금? 좋지? 아는데 과정이 공정했다고 가정을 지금 얘기가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진짜로 쉽지가 않겠지. 그 결과를 뭐하기가 쉽지 않아. 1번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다양화하기가 쉽지 않다. 외면화하기가 쉽지 않다. 제너레이트 발생시키기가 쉽지 않다. overestimate 과대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자 그러면 externalize가 뭐 하는 거야? 외부화시킨다는 거거든. 외부화시킨다는 게 뭐야? 숨기는 거야? 밝히는 거야? 밝히는 거지. 됐냐? 우리가 만약에 과정이 정당한데 결과가 안 좋잖아? 밖으로 뭔가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드러내봤자 자기가 원인이라는 게 밝혀질 테니까. 그러니까 뭐야? 과정이 불공정할 때는 외부화가 돼야 안 돼. 외부화 시키고 싶지. 공론화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보면 야 시험 그렇잖아. 내 시험 끝나고 나면 간을 보는 거지. 야 시험은 좀 이상하지 않았냐? 멀쩡한데? 야 이상하지 않았냐? 멀쩡한데? 너 시험 잘 그럼 물어볼 거야. 왜 시험 못 봤어? 아니야. 그럼 가는 거야. 외부화 뭐 시키는 거야? 원인이 누구니까? 나니까. 근데 그 간을 봤어. 야 이상하지 않냐? 이상해. 시험 문제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치? 내가 뭐라 그래? 시험 문제 이상한데 맞지? 그럼 뭐야?
야 시험 문제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가 못 봤어도 그걸 externalize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는가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뭐야 할 수 없는 거지 외부화시키지 못하는 거지 그럼 내가 뭐야 나 때문에 실패한 거지 네. 그러면 결국 이때는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가 얻은 거야 어떻게 얻은 거야 공정한 과정에서 공정하게 얻은 거야 나쁜 결과도 그리고 스퀘어 페어라인 스퀘어 공정하게야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을 공정하게 얻은 것뿐이다 과정이 공정할 때 우리는 믿는다. 우리의 결과물이 그렇게 받을 만한 결과였어. deserve. 받을 자격이 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거야.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이다. 쌩 이런 말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니까 쉽게 외워 못 시킨다니까. 받을 만했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there must have been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must have been 뭔가 우리 자신에게 뭔가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 결과를 유발시킨 어떤 것이 누구 안에 있었다. 우리 안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되니? 잘 보면 결과가 좋으면 아무 문제 없어. 야, 전교 영어 100점 맞은 놈이 과정이 어떠니 저떠니 따지니? 아니 과정이 공정했든 안 공정했든 결과가 100점이잖아. 그럼 우리 저 공정성을 따지지 않다니까. 그냥 기분 좋고 끝난다니까. 결과가 어떨 때? 안 좋을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과물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은 과정의 탓을 하거나 과정이 공정했다면 자신을 숨기기 쉽다는 얘기야. understand? 부끄러워서. 자, 하나 더 봅시다. 그 다음에 25번인가? 25번보다 26번. 25번도 패션 얘기라 어렵지 않았고 26번까지만 볼게요. 자, 내가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첫 줄만 의미 파악해. 첫 줄, 한 줄만. 한 줄이 한 문장이지. 이게 뭔 말이야? 단어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한 사람 딱 찍어서 물어봐야지. 중딩들도 다 아는 단어만 구성된 한 문장이다. 이서율에게 기대를 하면서 도전. 네. 무슨 말이야? 저 첫 줄. 잠시만요. 배운 거 다 합치면 뜻이 나오는데. 상욱이 한번 도전해. 맨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줄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해석을 하지 말고 저게 뭔 말인지 한번 얘기를 해. 모르겠어? 진성이는? 야, 내가 it said that이 뭐라 그랬어? 안 배웠다고? It is said that? 카더라 아니야? 종종 저렇다 카더라. 일반적인 얘기가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하지. those who가 뭐야? 뜻이? those who. 뭐만 사람들이니까 뭔가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 그럼 전문가의 초보자야. 그들이 오히려 뭐 하더라? 가르친다 라는 얘기가 있더란 말이야. 알겠어? 이게 무슨 얘기야?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초심자 같은 사람이지. 그들이 오히려 가르친다 라는 얘기가 있다고. 좀 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이다. Those who can do. 그럼 반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뭐 할 수 없다? 가르칠 수 없다. 기본을. 이게 중요해. 그럼 기본은 누가 더 잘 가르친다? 초보. 그래서 프로들이 새로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답답해하는 거야. 응? 축구 프로 선수야. 자, 슛 때릴 때는 인발 놓고 빵 이랬더니 뭐
그 다음에 발을 어떻게 들라고요? 구분 동작 있지? 프로들은 아니 공도 그렇게 차라고. 그러면 차기 전에 발을 얼마나 올려야 돼요? 잠깐만.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얘기 알겠어? 아예 초보자들은 뭐부터 배워? 단계부터 배우지.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 단계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이나 누구 가르칠 때 언니 이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럴 때 있잖아. 그럼 제대로 가르치는 거야 못 가르치는 거야? 근데 같은 초보자끼리면 초보 단계부터 시작했으니까 서로 이제 가르쳐 줄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수영장에서도 보면 말이야 강사님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같은 수강생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배우는 것도 꽤 많아. 니네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다 알아야지 하고 막 가르쳐 주는데 니네끼리 배우고 난 다음에 얘기하다가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얘기하다가 아 선생님 그 말이 그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데도 많아. 이게 그 주제야. 좀 더 볼까? 엄청난 양의 전문적 지식은 implicit이 뭐야? 반대말 explicit. 아니겠어? 바뀌겠어? 안에 있는 거야. 저게 어떤 것들이 굉장히 내면화되어 있는 거야. implicit. 원래 뜻은 암시적인. 암시적이야. explicit 뭐가 아니라 명시적인. 자 어려운 말이니까 설명해 줄게. 명시라는 건 하나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게 명시적이야. 암시적은 뭐냐면 대충 한꺼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모든 전문가의 지식에 많은 것들은 암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다 묶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 자주 하는 거야 전문가들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야. 그런 거 들어봤어?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내가 하는 거 한번 봐봐.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뭐 말로 설명을 못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야. 창욱이 네가 동생한테 롤 가르친다고 생각해봐. 저 롤 못하는데. 그럼 너 무슨 게임 있어? 마크? 로블록스. 로블록스 처음 한 애한테 그걸 가르친다고 생각해봐. 넌 잘하지? 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말해주기는 좀 어렵지? 그 얘기 하는 거야. 더비. 얘네 선택지도 지금 더비로 나왔어? 선택지 봐봐.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당신이 숙달적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답은 벌써 나왔어. 어떤 숙련을 향해서 네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돼? 무슨 정도가 약해져? 아니 본인은 숙달되겠지만 그 숙달성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은 어떻게 되겠어? 높아져? 약해져? 약해지겠지. 그거 찾아보라고. 더 적은 의식적 인식을 너는 가지게 된다. 바로 기본기들에 아까 나왔지. 베이직스랑 같은 말이 펀더멘털스야. 프로가 되면 될수록 점점 기본기를 어떻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지. 왜? 그거 몸에 내면화 돼버립니다.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알겠니? 조금만 더 보면 실험들이 벌써 보여주고 있다. 기술 있는 골퍼들이 여기 나오네. 기술 아주 솜씨 좋은 골프 선수나 와인 감별사들이 have a hard time 어려운 시기가 있다. describe 묘사하는데 그들의 퍼팅이야. 퍼팅 골프할 때. 그리고 와인 감별사는 맛보는 기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한다고. 이들은 달인이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asking them 그들에게 설명하라고 요청할 때조차도 그들의 접근 방식이 충분하다. interfere their performance. 심지어는 asking them 그들에게 설명해 보라고 하잖아. 그들의 접근 방식을 원래 잘하던 것들을 설명하는 건 구분 동작으로 얘기해 보라 그러잖아. 이거야. 퍼팅 평소에 잘하던 선수야. 근데 요거를 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러잖아? 그럼 갑자기 못해. 그들의
그 수행을 interfered 알지? 방해해버려. 그랬더니 평소에 그냥 하면 잘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못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들은 종종 stay 어디에 머무는 거야. 그런 요청 없이 그냥 공 있으면 치는 자동 항법 장치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When I first saw an elite diver do 4.5 somersault 이게 회전인데 네 바퀴 반돈 회전을 다이버가 하는 걸 최초로 보았을 때 나는 물어봤어. 네 바퀴 반이나 돈 다이버가 있었어. 다이빙 선수. 물어봤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스핀을 빠르게 하는지 물어봤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때 그의 답은 그냥 올라가서 공처럼 몸을 말아요 이거야. 이나볼이. 공을 좀 말고 돌면 돼요 이러는 거야. 전문가들은 종종 have an intuitive understanding of a route. 어떤 경로의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struggle to 개고생한다. 명확하게 표현 안 된 개고생을 해. All the steps 그 취해야 될 모든 단계를 설명하라고는 못해. 본인만 잘하는 거지. 그들의 뇌의 나머지 부분은 다 차여져 있어. garbage. 뭘로? 그 초보 때 배웠던 기술 같은 거는 다 쓰레기로 채워져 버린다. 필요 없는 거지 쓰레기가, garbage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렇게 뇌에 있다가 종합적인 기술 이걸 만들어냈어. 이게 본능화돼 버리면 이게 다 쓰레기가 된다. 기억하라고 싶어도 기억하지 못한다. 오케이? 심지어는 내가 요새 수영 중급반 있으니까 초급반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떠냐면 초급반 처음에 나는 팔 꺾고 이렇게 수영하는데 팔 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나도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수영을 저렇게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그러니까 이거 단계 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안 하거든? 수영 배워본 적 아니잖아. 이거 하는 사람 또 보면 야 저렇게 한다고. 나도 했을 텐데.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필요한 것만 딱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선수 출신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면 잘 못해. 진짜 지도자들, 스타 지도자들은 지도만 연습한 사람들이 좀 많아. 자, 여기까지 하고 거기 숙제는 좀 많은데 계속 나오지. 일단 183페이지까지.